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 올해 1월 시행 이후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가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에서는 서희봉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과 유진상 창원대학교 교수 모시고 경남패스의 도입 배경과 성과,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방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패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패스는 경상남도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2024년 5월부터 K패스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경남패스는 정부의 그 K패스의 경남 도민을 위한 혜택을 추가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또 우리 김해에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양산의 지하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시내버스, 고속버스, 철도는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가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짧은 기간의 성과가 꽤 좋은 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경남패스는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 가입자 수가 21만 8천 명에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입자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이용률도 50%를 넘겼는데 교통복지 정책으로 안착에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남패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역시 경제적 혜택이죠. 어르신, 저소득층, 청년, 그다음에 일반 이용자별 혜택의 차등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 이용했던 요금의 20에서 100%까지 환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네. 무제한이기 때문에 100회를 이용해도 이용 요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청년의 경우에 30% 환급 받음으로 연간 약 30만 원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과 75세 이상은 100% 환급 받음으로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수학과 별로 안 친한데 사실 이제 이런 계산은 즐거운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남 시내버스 평균 요금이 1,400원. 네. 이제 하루 왕복 2회 곱하기 2 한 다음에 30일을 곱했을 때 84,000원이 나오는데 이 84,000원에 청년의 경우에 30% 환급을 하면 약 25,000원이고 연간으로 하면 30만 원이 됩니다. 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간 약 20만 원 정도 환급이 되고 저소득층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절감액이 약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환급률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K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와는 차별화되는 이 경남패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K패스는 정부 주도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고 경남패스는 경상남도가 교통복지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정부 사업과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또 저소득층에게는 이용 금액의 100%를 환급을 해주고 특히 7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월 1회만 사용해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K패스는 75세 이상이라도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만이 환급을 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고 네. 교통복지 모델로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청년 나이가 K패스는 34세까지인데 반해서 경남패스는 39세까지로 확대했고 K패스는 월 최대 60회라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만은 경남패스는 상한선을 전혀 두지 않았고 이용하는 만큼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경남 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예. 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크게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네. 그만큼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버스 수송 분담률이 15%에 불과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승용차 이용은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사실 자가용이 많아지면 그에 따르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이 늘어난 만큼 관련 인프라가 공급이 되다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통체증 문제, 주차 문제, 각종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경남 패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면 네. 그만큼 자동차 운행이 줄게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교통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고 또 환경 문제, 온실가스나 또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게 되어서 대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탄소 중립에도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 사례로 보면 서울시가 운영되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 동행 카드를 발행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연간 1만 3천 대의 승용차가 이용을 줄여서 연간 32만 2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문제나 이 온실가스, 미세먼지 같은 문제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유사 정책에서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례일까요? 네,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약 6만 5천 원 내면 서울시 및 서울 인근 도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이제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네. 30대 남성이 기후 동행 카드 하나로 부인과 이제 같이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이용했고 한 달 반 동안 총 17회 지하철을 탔는데 사실 17회에서 계산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서울교통공사는 이 부부에게 약 90만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를 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의 경우에는 일반 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가족 간 돌려쓰기나 명의 도용이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악용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지난해 3, 4월 약 2달 동안 지하철 출퇴근하는 과정 중에서 총 45회 청년의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반과 청년이 월 회비가 7만 원, 7천 원 정도 차이가 나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누적 대비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A 씨에게도 약 21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고요. 청년명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교통비 지원 사업 악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인당 10,000원 남짓한 금액이지만 이게 많이 모이면 또 정책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 사용 문제 외에도 경남 패스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한 이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부정 사용 대비책 이제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예산 예측의 정확성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액 같지만 인구 대비 누적시키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경남 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예상 밖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 패턴 데이터를 좀 정밀 분석해서 사전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역시 또 과편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 예산 초과 상황을 미리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추가 예산 확보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환급 지원 또는 이제 감액 지급한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창원시처럼 이제 방금 말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네. 사용자 신뢰 때문에 정책 좌초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조금 보완 를 드리자면 네. 창원시처럼 주택가나 산단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가 좀 있는 도시예요. 자동차 그렇죠.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까지 경남 패스로 연동을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방 교수님 말씀처럼 기후 동행 카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네. 서울 지역이 사용 지역이 서울 시내로 제한적이고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부정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찰구를 출입하는 연령대별로 다른 색깔을 뜨게 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경남 패스는 같은 단말기에 한 번만 찍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부끼리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단말기에 두 번 찍어도 한 번만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정 사용이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경각심을 경남도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제도든 간에 일정 부분 완벽하게 100% 그거를 보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이든 간에. 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제도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국토부에도 알리고 부정사용 사람에게 부가금액의 10배를 물린다거나 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네. K패스와 경남패스 모두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보다는 제도의 안착과 활성에 더 중점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그런 점도 있고 네. 또 전국적으로 시스템 개선 비용이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해 볼 때 효과적인 부정 사용 대응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 적절한 제재나 후속 조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조치가 적절할까요? 예, 경남도에서는 그런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네. 이용하는 도민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패스 카드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양도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경남패스가 경남도에서 활용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경남패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올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기후 동행 카드로 인한 총 손실액이 놀랍게도 1,34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남도 네.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또한 이제 지자체 예산 부족 시 이제 환급 금액이 감액하거나 또 중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운영 중인 KPS의 경우에 그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작년 5월, 8월간 전체 예산액의 63%를 써버린 거예요. 한 3개월간에.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환급을 제대로 못한 해프닝이 있었고요. 이제 이 같은 일은 이제 KPS의 전신인 알뜰 교통카드 때도 있었는데, 즉 뭐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KPS 전에 알뜰 교통카드로 워밍업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가 이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남패스도 이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 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이제 섞여 있다 보니 지자체 간 이용률에 따라서 예산 감액이 이제 심하게 차이가 나서 K패스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뭐 하고 좀 적은 경우에 그 감액 차이가 50%에서 뭐 20%까지 30%나 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퍼센티지에 맞게 지자체 예산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예측 실패와 지자체 간 예산 이제 차등 지급은 이제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정책 신뢰도에도 이제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패스가 경남의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환경 보호나 에너지 감축, 주차난 해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이런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K패스나 경남패스의 원형이 유럽 유레일 패스거든요. 한 장의 기차 티켓으로 유럽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되면서 네. 이게 얼마나 크게 이제 진화를 하고 유럽 전역의 문화를 바꿨냐면요. 일례로 프랑스에도 패스가 있습니다. 이제 불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의 이제 정기권을 사면 그 작품 영화, 국내 작품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평소에 잘 보지 않던 다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돼서 자국민의 이제 문화 복지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네. 이제 이 같은 정책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미술관, 여행지, 공연장, 관광지 등으로 확대돼서 이런 것들에 이제 패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복지 정책이 전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복지까지 향상시키는 이제 긍정적 효과를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경남패스가 지금의 이제 긍정적 영향력을 마중물 삼아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통복지 정책으로만 자리 잡을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경남 패스가 도입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좋은 복지 모델로서 타 시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도의원이고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경상남도의 시각에서 보면 앞으로 이용률이나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 투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부분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송 분담을 제고, 또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또 대중교통 분야의 재정 지원 사업의 건전성, 네. 또 탄소 중립 실현까지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이용사의 불편이 잘 개선되었는지를 감시하고, 네. 또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경남패스의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정책도 실행과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도민의 교통권을 지키는 이 복지 정책이 경남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